4월 26일 금요일 2부 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지인을 뵀더니만요. 아침에 서로 정보를 좀 교류하려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이 낮에나 저녁에는 시간이 잘 없어서요. 사람도 새벽에 만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만나서 육개장 하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번에 황장수의 민낯이라는 5분짜리 제 일상을 다룬 부분에 그분도 등장을 하는데 7분이 전화가 와서 잘 봤다고, 자기도 제 옆에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부분에 나타나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황 소장이 저 황교안 일을 와저리 비판을 하노, 황 소장은 어느 편이가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 황 소장은 누구하고 정치를 하려나.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황교안을 비판하는 부분은요, 한국당과 황교안이 잘 되라고 비판하는 것이지 누구 편에 서서 황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보면 정관 예우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 자, 이거 누구를 겨냥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의미심장하게 한번 새겨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뭔 비판을 하면 저기 뒤에는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을 거고, 그러면 황장수는 누구를 민단 말이고 애국당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황장수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3인방을 빨리 처리하라. 그래서 욕 엄청 먹었다. 우병우도 처리하라 했다. 욕 엄청 먹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결국 그런 부분이 제때 됐으면 저렇게 됐겠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당에 대해서도 남보다 빨리 이대로는 도저히 문 정권을 상대 못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제대로 하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다. 그 이상 이하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해도요,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어떤 정파와 관계가 있다면 그 증거를 들이밀면 제가 뉴스 브리핑을 그만두고 제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습니다. 10손가락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평소에 어떻게 살기에 그 배경을 갖다가 다 의심스러워하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금 한국이요, 나라가 정말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십시오. 10년 만에 경제 추락. 이번에는 해외 탓입니까? 10년 이래 최악의 성장. 이래도 소주성 고집하나. 연말이면 좋아질 거라던 청와대 참모들 다 어디 갔나. 이런 기사가 지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요. 지금도 국회에서 어제 밤을 새워서 생 난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 통과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지금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실을 봉쇄하고 있고, 그리고 문희상은 병원에서 비겁하게 사부임건 처음에는 이 오신환 의원이고요. 나중에는 권은희 의원이 또 좀 소신을 밝히니까 권은희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금 노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늙어서 추해질 바에야 정치를 하지 않고 숲에 들어가서 사는 게 낫지요. 그래서 이것도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경호권이라는 것은 국회 경찰 동원한 거하고는 또 다르게요. 그동안 5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는데, 질서유지권과는 달리 국회 경호권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동의를 구한 뒤 정부가 경찰 파견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어떤 이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주로 외부겠죠, 국회가 그 존립을 위협받을 때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지키는 건데, 지금 문희상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있습니까? 한국당은 선거의 규칙을 자기들도 참여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이 한마디로 2중대, 3중대, 4중대들에게 의석을 늘려줘서 그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해서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친북 좌파 정당들이 내년 총선에 전체 합쳐서 과반수를 넘어서 개헌 의석을 점하도록 하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저거들이 의석을 늘려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과반수도 안 되지요. 이대로 가면요. 그러니까 저거들 2중대, 3중대 위성 의용 정당들을 의석을 비례대표를 많이 얻어서 그들이 한마디로 민주당의 의석을 보완하도록 그래서 200석을 넘어보자고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28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게 되면 한국당의 지역구도 상당히 줄어들 거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한국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도 줄어들 거니 자연히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까지 다 모아서 너네들도 살려줄 거니까 우리 꼬마들로 앞으로 문왕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그때 시중을 잘 들어서 그래라. 이런 지금 한마디로 이 국회의 룰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꼼수를 지금 문 정권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야당이 몸을 던져 막아야지 그 막는 야당이 문제입니까? 이걸 통과시키려는 여당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동물국회라 하면서 마치 국회가 과거에 구태를 재현했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에는 어디에도 누가 문제의 소재 책임을 먼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없이 싸잡아서 동물국회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상식과 규칙과 룰이 있는 것이고 그 규칙과 상식을 깰 때 그때는 그런 후한무치한 야만적인 정파들에게는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이 잘했을 때는 잘한다고 합니다. 어제 몸을 던져서 막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요. 설사 이 정권이 통과시키더라도 깨지고 터지면서 경찰에 끌려놓고 전부 닭장차를 타고 경찰서에 유치장에 들어가더라도 몸을 던져서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 장인상이라는데요. 자, 장인상은 장인상이고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황 대표가 국회로 나와서 지휘를 하고요. 또 상에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원만 총동원할 게 아니라 지금 한국당은 전 당원의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구당별로 몇백 명씩 여의도를 둘러싸라고 해야 됩니다. 좌파들이 탄핵 때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래서 경찰 경호권이 발동되면 밖에서 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출동한 경찰과 싸우고 치고받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요. 국회 안에서 감론 을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는 철저한 투쟁을 통해서 지켜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 없이 지켜지는 민주주의를 봤습니까? 희생 없이 절대로 민주주의가 그냥 점잖게 선비 역할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팩스로 신청을 하는 거, 오신안에 이어 권한위까지 바꾸는 거, 병상에서 결재를 하고 이런 그야말로 그들이 혐오하는 전두환 시절이나 과거 군사 정권 때나 가능하던 꼼수들을 지금 이 정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이미자 의원하고 충돌이 생겨서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갔다라는 게 병상에서 결재를 하기 위해 아무래도 병원에서 남병원에 가가지고 소란을 떨고 치고받을 수는 없으니까 병원 특실에 딱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꼼수를 써버렸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병상에서 처리하고 밖에 더 나아가서 팩스로 사보임 신청을 하고 이거는요 정치가 그야말로 문정권 시대, 운동권 시대에 와서 얼마나 희화화되고 초라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예라고 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나 모습은 그냥 거꾸로 돌리면 80년대, 30년 전에 벌어지던 일과 뭐가 다른 겁니까? 편만 달라진 거예요. 그때 투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득권이 되어서 이런 팩스 신청인이 병상 결제를 하고 있고 그때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는 한마디로 주인공이 서로 뒤바뀐 것일 뿐 30년 전에 지저분한 그림을 그대로 이렇게 보는 듯한 모양입니다. 어제 최이배라고 오신환 대신에 바른미래당이 바꿔치기 한 친구는 밖으로 창문 밖으로 구해달라 해서 119가 출동해서 문 밖으로 119 불러서 창을 뜯어내려고 했던 이런 것까지 지금 연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2016년에 촛불을 할 때 이게 나라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문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저 난리를 치는 이게 나라냐? 그는 한국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은 전부 제거돼야 될 구태로 보이는가? 그리고 자기들은 그야말로 정의를 표방하는 한마디로 사자들이냐?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정의의 사자의 본 지금 모습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심재철 의원이 당시 이 80년대 초에 이 서울대 학생회장이었죠. 유시민이가 80년대 계엄사 끌려가서 조사받을 때 민주화 인사 77명에 대해 상세히 써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 살라고 민주화 인사 77명을 고자질했다 이야기입니다. 심재철 의원이 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80년 서울의 봄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시민이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80년에 합수부, 계엄 합수부에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면서도 조직 비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한 것과 달리 운동권 내부 동향을 관련 인사를 실명과 함께 직시해서 77명의 민주화 인사들을 전부 고자질했다는 겁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서울대 학생회장이었고 유시민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유시민은 KBS 예능 프로 대화의 희열이라는 데 출연해가지고 뜻밖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것이 합수부다. 자기가 요즘 작가라고 해서 책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책 중에 읽을 내용 별로 없더만은 어쨌거나 그게 좋다고 베스트셀러랍니다. 그건 취향의 자유고요. 그런데 왜 자기의 글솜씨가 늘어났냐라는 부분에 대해 과거 합수부에서 진술서를 쓸 때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거 우리 학생회 말고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을 안 시키면서 모든 것이 학생회가 끝으로 드러난 조직이 다 했다. 이 시대는 공식 오픈 조직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언더 조직이 있었죠. 그래서 오픈된 것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진술서를 쓰고 있으면 안 때리니 밤새 썼다. 어떻게든 분량을 늘려야 하니 하루에 100장을 쓴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글을 잘 쓴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그 이후에 서울대 불합치 사건에 걸려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복학생 협의회 회장인가 할 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복학했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학교에 학생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는데 뻘락치라고 구타했다가 그때 징역을 살았지요. 그건 1984년에 절도범이 가짜 학생인 것처럼 해서
서울대에 들어왔는데 그걸 벼락치 경찰의 앞잡이로 몰아가지고 감금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당시 유시민의 자술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21살의 재기 넘치는 청년의 90쪽짜리 자술서가 77명의 민주화 인사의 목을 겨누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시민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 아주 지저분하게 운동권 동료,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김대중, 함석헌, 심재철, 그리고 이해찬, 김부겸, 신계룡까지 등장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꼬질러 바쳤습니다. 유시민은 아직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운동권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 살라고 남을 저렇게 꼬질러 바친 사람들이 민주화의 투사인양해서 높은 자리를 하고 운동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을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 물론 보수 정권이 잘못한 일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으면 저그들은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들 자체가 전부 가식이고 위선이고 솔직히 말하면 삼류들이죠. 운동권으로 평생 살은 놈들 중에 어디 가서 지엄쳐서 취직하기 싫고 성실하게 노력하기 싫고 운동권 백수 양아치 체질이 몸에 배여가지고 정시에 출근해서 남들처럼 정말로 가장으로서 피눈물 나게 성실하게 일해서 온갖 수모와 굴욕을 견디면서 소중한 피땀 어린 월급을 받아서 집을 생계를 끌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건달들이 운동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야말로 사는 것 자체가 양아치 부록화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아치 부록화가 국가를 잡았으니 그 국가가 나라다운 나라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던 민주주의는 저그들이 한마디로 활개칠 수 있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진짜 민주주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방위 독재가 운동권식 민주주의가 얼마나 거짓말인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촛불 들고 뭐고 해서 생 난리를 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나라의 경제는 10년 전에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해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경제를 망쳐놓고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노력하겠다, 방향을 고치겠다 하기는커녕 온갖 책임을 다 회피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국가 예산을 막 갖다 부어서 통계 조작하면서 이 경제난을 감추려고만 하고 있고 아직도 저들이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한 번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그야말로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니 경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경제를 끌어가겠습니까? 한마디로 동네 머슴이 어느 날 주인이 되어서 대갓집에 운영을 하려 하면 그 집이 머슴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요.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운동권 백수 건달 백면 서생들이 지금 경제 키를 잡아서 나라를 경제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희한한 거는요, 국민들이 가담을 해서 창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경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꼬락서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라 망가지고 있는 이 꼬락서니는 한국 국민에서 가질 수 있는 딱 그에 맞는 수준의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사회에 그래도 지도층이거나 양심적이거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폭넓게 존재해서 보수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좌파가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수백 수천 명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도요, 전부 권력의
불나방 같은 자들이 지식인인 양, 엘리트인 양, 솔직히 말하면 거의 삼류 양아치급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고, 이 나라의 고위관료나 법조인들이나 전문직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영혼 자체가 탈색되어서 이미 사라져버린 사람이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의 무리가 집권해도 그 도적 비위를 맞추면서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 게 지금 검찰, 경찰이나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확연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도둑이 매를 들어서 손혜원이 28명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까지 갔다면요, 이제는 망해야 정상이지 망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어코 망해서 그걸 입증하고 싶으십니까? 기회가 그냥 이 바늘 구멍만큼 있을 때라도 전부 진짜 제정신을 차려야 됩니다.